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콘텐츠는 라이브 콘텐츠는 유튜버도 모르는 유튜브 저작권의 진실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실 유튜브 저작권에 관련된 이슈들이 이미 한참 전에 유튜버들 그리고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적이 있죠. 그 한참 뭐 노란 딱지라든가 뭐 수익 창출이 뭐 정치된다거나 하면서 유튜브 저작권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연달아서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게 말씀드리는 것 같기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보고 또 앞으로 이 유튜브 저작권이 어떻게 또 변할지 또 우리가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어떤 저뿐만이 아니라 뭐 저는 이제 리뷰 컨텐츠라서 사실상 2차 저작물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또 제가 하고 있는 컨텐츠 중에도 2차 저작물들이 있거든요. 그 외에도 영화 카테고리에 있는 다양한 2차 저작물을 만드시는 분들 또는 뭐 노래를 만드시는 분들 혹은 뭔가 게임을 하시는 분들, 게임 리뷰를 하시는 분들 다 통틀어서 2차 저작을 안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다른 뭐 짤방이라든가 뭐 폰트라든가 뭐 어떤 사진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어떤 타인의 저작물을 내 영상 중간중간 삽입해서 만드는 영상들까지도 사실은 다 저작권을 이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시는 분들이 사실 유튜버들은 웬만하면 이런 정보들은 다 알고 있으실 거예요. 좀 주변에 뭐 다른 유튜버 친구들이나 혹은 뭐 유튜브 세미나나 혹은 MCN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워크샵 이런 데를 가보신 분, 다른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은 어지간해서는 이런 저작권에 대해서는 알고는 계실 텐데 저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자세히는 알고 계시지는 않더라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 예전에 한참 노딱이 유행할 때 노딱에 대한 분노 방송을 해서 많은 분들의 또 호응과 이런 또 지지를 얻었었는데 오늘은 또 유튜브에 관련해서 유튜브 저작권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영화 유튜버뿐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모든 유튜버들 그리고 유튜버들의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 편집자들 역시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먼저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결론. 유튜브 저작권에 걸렸다고 당신이 저작권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또 유튜브 저작권에 걸리지 않았다고 당신이 저작권을 지킨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네요. 예, 제가 이제 트위치 스트리머라서 저도 모르게 틀을 먼저 써버렸는데 유튜브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유튜버가 아니라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저작권 위반인데요. 저작권 허락은 받으셨나요? 이 저작권은 어떻게 하신 거죠? 이 저작권은 어떻게 해결하신 거죠? 라고 많이들 물으시는데 그리고 또 뭐 어떤 게임 방송을 하시는 분이 어떤 특정 게임을 했는데 그 게임 회사에서 저작권을 거는 바람에 채널이 막히고 채널의 수익 창출이 정지되고 결국에 새 채널을 만들어서 새 채널로 이제 운영을 해야 했던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굉장히 그 중에는 되게 유명하신 분들도 많아요. 되게 유명하신 분들 몇 분도 그렇게 저작권에 걸려서 안타깝게도 새 채널을 만들고 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저작권에 걸렸다고 유튜브의 저작권 시스템에 걸렸다고 법을 위반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저작권에 걸리면 그 사람이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질을 하죠.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만한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또 생각을 해서 난 유튜브에 저작권 안 걸렸어. 나 2차 저작물 만들어가지고 영화 심지어 난 영화 스포일러도 다 하고 영화 막 주요 장면도 다 보여주고 그랬는데 난 저작권 하나도 안 걸렸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작권을 지킨 것도 아닙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유튜브는요 법기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계세요. 유튜브에서 저작권 위반이면 법을 어긴 거네. 이게 아니라니까. 법은 법대로고 유튜브 시스템은 유튜브 시스템대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 시스템, 여기서 말하는 유튜브 시스템은 저작권 보호와 실제 저작권법은 다르다. 요거를 유념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영상은 유튜브에 안 걸렸다고 떳떳해 하지도 말고요. 또 유튜브에 걸렸다고 내가 저 법을 위반했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예. 당연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또 결론 한 줄 더 추가를 드리면 저작권은 시청자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누가 판단하냐? 저작권자가 판단하는 문제다. 꼭 시청자들이 이제 또 오지랖 넓으신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랜선 판사들이죠. 랜선 판사분들께서 이것은 저작권을 위반한 컨텐츠입니다. 이것은 저작권을 잘 지킨 컨텐츠입니다. 이거는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으셨나요? 또 랜선 판사님들, 예. 그 사람들이 떠드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시청자들은 그냥 그 콘텐츠를 보고 재밌으면 재밌었고 재미없었으면 재미없었다고만 하면 될 일이지, 저작권이 어떻게 됐네, 저작권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네, 저작권 이렇게 하면 당신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어떻게 되네, 이런 얘기를 할 권리는 뭐 이따 뭐 의무도 없고요. 뭐 그럴 자격도 없어요. 예. 왜냐? 저작권자가 판단할 문제니까. 저작권자가 심지어 허락을 했어. 저작권자가 허락을 했는데 보는 사람들은 이거 저작권 어겼다, 저작권 위반이다 라고 생쇼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저희는 저작권을 지켰다라고 굳이 시청자분들께 공표를 할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디 영화를 하나 영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영화가 예를 들어서 28세기 폭스 영화사야. 28세기 폭스 영화사의 영화야. 그래서 그 영상을 만들었어. 허락을 받고 만들었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시청자들이 야, 이거 저작권 위반이네, 이거 저작권 이거 허락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나는 허락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뭐 디스크립션이라든가 이런데 굳이 쓸 의무는 없어요. 왜? 나는 저작권자한테 이미 허락을 받았으니까 그거를 시청자에게 알리고 말고는 그 당사자가 알아서 할 일인데 의무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시청자들이 요구할 필요도 없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28세기 폭스사에서 저작권 이용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제작했어.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죠. 그런데 유튜브 저작권에 걸리는 경우, 자, 요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 허락을 받고 영상을 만들고 업로드까지 했는데 유튜브 저작권에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아요. 진짜 개 많아. 심지어 내가 이 영화사 사장님하고 만나서 다 얘기를 이미 끝내놨는데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게 어떤 경우냐, 이거예요. 그게 이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유튜브 저작권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유튜브에는 저작권 시스템이 콘텐츠 아이디라는 게 있습니다. 콘텐츠 아이디. 콘텐츠 아이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튜버든 아니든 유명한 사람이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든 여러분이 아이디를 만들고 그 아이디로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면 콘텐츠 아이디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그 영상의 저작권자는 당신이다. 라는 것을 인증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영상은 이제 어떤 이 유튜브의 컨텐츠 아이디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렸던 영상을 다른 사람이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그대로 업로드를 하면 그 사람은 컨텐츠 아이디를 위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업로드를 할 때 여러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유튜버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영상을 업로드를 하면 뭐가 뜨냐면 업로드 퍼센테지가 뜹니다. 업로드 중입니다. 점점점 뭐 58%. 자, 이거는 파일 업로드. 그리고 처리 중입니다. 뭐 이런 메시지가 떠요. 50%. 자, 이건 뭐냐면 콘텐츠 아이디 감별 중인 거예요. 그래서 두 단계예요. 유튜브에서 영상을 업로드를 하면 파일 그 자체를 유튜브 서버에 업로드하는 그 업로드 그 시간, 그리고 그게 끝나자마자 그와 동시에 영상을 뭐 처리 중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고 또 그것도 한참 기다려야 돼. 이게 이 과정에서 하는 게 뭐냐면 콘텐츠 아이디를 감별을 해서 당신이 올린 영상이 기존에 우리 유튜브에서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아이디, 자, 이거는 저작권, 유튜브만의 저작권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지, 또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몇 초부터 몇 초까지 일치하는지, 또 음악이 만약에 쓰였다면 이 음악이 어떤 그 수익을 가져가는 음악인지 안 가져가는 음악인지를 다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요 시기에. 자, 그런데 여기에서 100%가 돼도 걸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100%가 돼도. 100%가 되고 정상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은 영상으로 업로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게 오지. 28세기 폭스사에서 저작권 어쩌고 저쩌고 메일이 옵니다. 메일이 와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메일이 옵니다. 당신이 만든 영상이 알고 보니 28세기 폭스사에서 가지고 있는 컨텐츠인데 그거랑 일치한다고 연락이 왔어. 그래서 당신의 수익을 우리가 가져갈게. 억울하면 항소해. 요런 메일이 옵니다. 요런 메일이 와요. 그래서 유튜버 분들, 특히 영화 유튜버 분들은 이런 메일이 올 때 심장이 덜컹덜컹 합니다. 이런 메일이 올 때마다 내 그 유튜브 계정으로 메일 알림이 올 때마다 덜컹해요. 뭐 이게 제목이 무슨 유튜브 카피라이트 막 이렇게 오거든. 덜컹해. 혹시 내가 자, 근데 여기는 경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경고가 아니야. 이거는 경고가 아니고 진짜 경고가 올 때가 있는데 그거는 뭐 이따가 나중에 설명을 하고. 자, 근데 분명히 나는 허락을 받았거든요. 저작권 이용을 허락을 받았는데 유튜브에서 저작권이 걸릴 때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콘텐츠 담당자가 내가 내 채널에 업로드한 영상을 본 다음에 유튜브라는 시스템 안에서 저작권을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구두로 허락을 한다거나 우리가 뭐 서면으로 허락을 했다고 해서 유튜브가 28세기 폭스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유튜브는 28세기 폭스사랑 상관이 없어. 28세기 폭스사에서 허락을 해줬어도 유튜브에서 허락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유튜브라고 하는 시스템 내에서 담당자들 사이에 우리 그때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았는데 이런 메일이 왔다. 이거 확인해 주시고 저기를 저작권을 다시 좀 풀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이미 그 서면으로 합의가 된 상황이면 풀어주겠죠. 예, 풀어주겠지. 혹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영상이 사실은 뭐 어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사용을 했고 이런 목적으로 썼다. 그래서 이거는 저작물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항소를 해서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오케이가 되기도 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리뷰는 공정 이용이 가능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2차 저작물은 또 공정 이용이 되느냐? 이거는 되게 애매합니다. 이거는 되게 애매해. 딱 떨어지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리뷰는 그러니까 리뷰 혹은 이제 비평 이거는 공정 이용이 돼요. 근데 2차 저작물은 공정 이용이 된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케바케야 케바케. 2차 저작물의 역할을 어디까지 허락할 것인지. 우리가 근데 궁금한 건 사실 이거지. 리뷰나 뭐 비평 뭐 교육적 목적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예요. 이거 2차 저작물이 그러면 그러냐.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댓글 달 때 그런 댓글 많이 달아요. 저작권자에게 허락은 받으셨나요? 이거 완전 도둑놈이네. 남의 저작물 이용해서 떼돈 버는 놈 구독 취소합니다. 한 적도 없으면서 그죠? 자, 허락을요 받기 싫은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허락을 안 받고 싶은 그 크리에이터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나 허락 받기 싫은데? 이런 사람 없어요. 다 허락을 받고 싶지.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저작권 허락을 어디서 받을 건데? 저작권 허락 28세기 포크사 뭐 전화번호 찾으면 나오는 줄 아세요? 뭐 대표 번호는 있겠지. 사무실 대표 번호는 있을 수 있어도 그래서 뭐 1588에 폭스 28 폭스 전화해. 삐리리리리. 안녕하세요. 여기는 28세기 폭스 영화사입니다. 저작권 이용 허락을 원하시면 1번. 저작권 신고를 원하시면 2번. 기타 상담사 안내는 0번을 눌러주십시오. 이렇게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허락해주는 저작권자는 전 세계에 단일도 없어. 단 한 명도 없다고요. 나도 허락을 받고 싶지. 근데 어디서 받냐고. 그러니까 저작권을 담당하는 직원은 있어도 저작권을 담당하는 부서나 저작권의 어떤 허가, 이용 허가를 담당하는 어떤 그런 건 없단 말입니다.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그러니까 저작권을 허락하는 부서가 있다고 쳐. 그러면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의 크리에이터가 저작권 허락 그 영상을 쓰고 싶어서 저작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 수만 명이 전화하면은 통화가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저작물을 진짜 정당하게 이용하는지 그 저작권자도 그 모니터링이 가능하겠어? 안 되죠. 불가능하지 현실적으로. 그래서 뭐가 있어요? 이용약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용약관. 그래서 이용약관이 이제 영화에는 조금 어려운데 게임에는 있죠. 게임 예를 들어서 마인크래프트 이용약관 한번 검색해 봅시다. 자, 마인크래프트 이용약관. 이거는 정식으로 봐요. 정식. 마인크래프트 정식 공식 사이트에서 봐야 돼요. 공식 사이트에서. 또 어디 또 블로그 이런 데 가서 또 이상한 또 그런 데서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사용약관. 마인크래프트 약관이 있었는데 여기 링크가 있나? 그래서 이제 게임 같은 거 설치할 때 나오죠.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어쩌고 저쩌고 예.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마인크래프트 이용약관에는 귀하는 당사의 게임 장면, 마인크래프트죠. 유튜브 또는 기타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당사도 귀하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인크래프트는 오히려 저기 하는 거야. 권장하는 거야. 우리 게임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많이 올려주세요. 우리는 그런 거 제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하는 합법적인 사유로 게임 플레이 또는 사용 비디오를 만들고 사용하며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통해 돈을 벌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상업적으로 이용을 하라는 거지.
그러나 예외사항이 있죠. 음성 해설 등 기아 자신의 독특한 콘텐츠를 비디오에 추가할 경우. 그러니까 게임 스트리머들 얘기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어린이 시청자 여러분 뭐 땡땡땡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인크래프트에서 해볼 콘텐츠는요 마인크래프트 술래잡기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게임 비디오를 사용해 돈을 벌 수 있다. 예, 광고 수익을 통해 정확하게 유튜브나 트위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웹 콘텐츠를. 요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요렇게 이용 약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용 약관.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 과거에는요, 이런 게임 이용 약관에 이런 게 없었어. 2차 저작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용 약관이 더 많았어요. 더 많았어. 그런데 유튜브라든가 SNS라든가 어떤 그 트위치라든가 이제 실시간 방송 플랫폼을 통해서 게임 방송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게임들 역시 방송을 하는 애들이, 방송인들이 하다 보니까, 1인 방송인들이 하다 보니까 게임 매출도 자연스럽게 올라갔네.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이놈 새끼들 안 돼, 우리 거 하지마, 하지마, 우리는 저작권 허락 안 해줄 거야, 하지마 이 새끼들아, 하지마, 이랬었는데,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이제 마음이 좀 바뀐 거죠. 그래서 이용 약관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수적으로 하는 데들도 있어요. 보수적인 회사에서는 아직도 2차 저작물에 대해서 우리 게임 내용의 영상을 송출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회사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게임 일본의 어떤 무슨 게임을 하다가 그 게임 영상 수십 편이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그 채널이 터져버렸죠. 저작권 위반으로. 그리고 항소를 해도 들어주지도 않았어요. 닌텐도가 과거에 그랬어요. 지금은 바뀌었어. 닌텐도가 과거에는 그랬어요. 닌텐도가 과거에는 굉장히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그 게임을 만들어 이제 영상을 올려도 수익을 다 가져가거나 뭐 저작권 위반을 건다거나, 그래서 닌텐도 게임을 사람들이 거의 안 했던 거야. 그 유튜브나 트위치에서. 근데 지금 최근에는 조금씩 바뀌었어요. 닌텐도 게임들도.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이제는 사람들이 그 게임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라. 게임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요새는. 그래? 요새 새 게임이 나왔다고? 새 게임 재밌겠다, 구매하러 가야지 해서 그렇게 구매하지 않는다고. 새 게임 나왔다고? 혹시 누구누구님이 이 게임을 한 영상이 있나? 혹시 누구누구님이 이 게임을 했나? 한번 궁금한데 봐야지 하고 보고 재밌어, 나도 사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었어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1인 그 방송 크리에이터들의 역할이 점점 커지면서 실제로 매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닌텐도도 조금씩은 지금 바뀌었고, 또 아직까지도 일본의 이제 보수적인 회사들은 저작권에 대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예요? 그 유튜버 중에 저기 누구님이지? 갑자기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분 채널 터졌잖아요. 구독자가 70몇만인가 그랬을 때. 구독자가 뭐 1000명도 10,000명도 아니고 몇십만일 때 터져버렸어. 그냥 얄짤 없이 터져버렸어요. 그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어쨌든 그런데 게임은 양반이에요. 게임은 이용 약관이라는 게 있잖아. 게임은 이용 약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위반을 했을 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보면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영화는 그 이용 약관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그죠? 그냥 영화는요, 여러분 VOD 다운받으면 VOD 같은 거 다운받거나 혹은 구매해서 이렇게 보면, 본 영상은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무단 배포 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메시지만 뜨지, 저희 영화사의 영상들은 유튜브 또는 기타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으며 사실 당사도 귀하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28세기 폭스사에는 써있지가 않습니다.
어. 게임이라든가 뭔가 제품 이런 거는 이용약관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내가 알아서 처리를 하면 되지만 영화는 그딴 게 없다고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 영상을 내가 저작물로 써도 되는지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어? 아니, 이용약관이 또렷하지 않으면 남의 저작물이라면 안 쓰는 게 기본적인 원칙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그런데 우리가 약간 조금 2차 저작물에 대해서 조금만 넓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유튜브가 처음에 생기고 유튜버로서 또 가입을 하고 또 유튜브 안에서 유튜브에서는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주세요 하고는 여러 가지 튜토리얼 영상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저작권에 관련된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유튜브에서 이제 저작권 유튜브 가이드가 있어.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올린 거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남의 영상을 그대로 내 채널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이 위반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영상을 보면서 내가 그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리액션을 하고 이런 것은 괜찮다라고 가이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리액션 비디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리액션 뭐 이런 것들 뭐 K-팝 비디오 보면서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요런 것들 이런 거는 이런 비디오는 저작권 위반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유튜브에서는. 근데 실제로는 이거 역시도 저작권 위반에 해당은 돼요. 자, 아까 다시 돌아와서 유튜브가 허락을 했어. 유튜브가 허락을 했어요. 우리는 뮤직비디오 보면서 리액션 이런 거 하면서 멘트 치고 이런 거 우리는 허락합니다 라고 했지만 그건 유튜브가 허락을 한 거지 저작권자를 대변해서 허락을 해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뮤직비디오 뭐 화사의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었어. 최고기님, 예, 맞아요. 만들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화사 뮤직비디오를 가지고 있는 그 뮤직비디오 본사 그 회사에서 우리는 리액션 비디오를 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답이 없는 거야. 유튜브는 자,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 자,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판단할 문제. 유튜브는 뭐다? 2차 저작물에 대해 아량을 베풀어 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리액션 비디오 그러나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는 유튜브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는 리액션 비디오 2차 저작물 이런 영상들에 대해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저작권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아량을 좀 베풀어 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만든 컨텐츠도 2차 저작물을 통해서 확산되고 퍼지고 알려지게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유튜브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고, 하지만 저작권자가 봤을 때 나는 내 영상에 대해서 나의 저작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는 것조차 싫고 내가 만들었던 저작물이 다른 타인의 영상에 쓰이는 게 나는 눈꼽만큼도 싫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 저작물에 대해서 블록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아무리 본사 차원에서 2차 저작물 허락해 주세요. 왜 그래요? 빡빡하게 하지 맙시다. 형님 왜 그래? 형님. 이거 게임 이거 이게 좀 하는 애들 요새 많은데 이거 좀 우리 유튜브 좀 조회수도 좀 이렇게 하고 해야 되니까 좀 이거 게임으로 영상 만드는 애들 너무 저작권 걸지 마, 형. 그래도 저작권자가 싫어. 난 싫어. 싫어. 안 돼. 이렇게 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강제성이 없어, 유튜브는. 왜? 유튜브는 뭐예요? 법기관이 아니니까.
유튜브는 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만 만들어 놓을 뿐이지 유튜브가 이렇다, 유튜브가 저렇다, 유튜브가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무조건 여러분들도 그거에 따르세요 저작권자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튜브는 법기관이 아니니까. 자, 그리고 저작권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 자, 이제 이 2차 저작에 대해서는 또 이따가 또 더 얘기를 할 거니까. 또 하나의 이유. 자, 여러분이 보시는 영화. 아이고, 뭐야. 자. 아이고, 뭐 자꾸 영화. 뮤비. 네, 택배 왔네요.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택배가 왔고요. 2차 저작권 없애고 창작만 올리려는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좋은 거죠. 예, 그거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거니까. 자기 본인의 오리지널 창작물을 만드는 거니까 뭐. 근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또 이따가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영화 뮤비 혹은 TV 프로그램. 자, 이런 것들 물론 게임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세상 행복한 택배 시간. 나라마다 저작권자가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다시 돌아와서 28세기 폭스사 코리아에다가 맡겼다고 합시다. 폭스 코리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해서 저작권 이용 허가 유튜브 업로드 문제 없음. 그런데 또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온다. 아니, 나는 28세기 폭스 코리아에서 저작권 이용을 허가 받았고 영상을 업로드했을 때 28세기 폭스 코리아 담당자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용을 허락을 해줬다. 그런데 또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온다. 알고 봤더니 28세기 폭스 재팬에서 들어온 거예요. 또 28세기 폭스 프랑스에서 들어온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영상 한 편에 똑같은 권리를 가진 국가별 저작권자들이 신고를 해서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TV는 그 나라에서만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저작권법을 따르는 거죠. 그 나라에서 방송을 하고 그 나라에서 심의법을 따르고 그 나라의 저작권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상이 다른 나라로 수출이 되면 또 그 나라, 그 수출된 나라에서 또 그 나라의 기준에 맞는 저작권 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그 나라에서 그 나라 고유의 저작권 번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드리면. 그런데 유튜브는 그게 아니죠. 유튜브는 월클이잖아. 내가 미국에서 유튜브 영상을 보는 사람에게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국에다가 내가 또 따로 저작권을 받습니까? 안 받죠. 그러니까 나는 영상을 올리면 내가 일부러 그 업로드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만 보는 영상으로 설정을 하겠다라는 설정을 하질 않으면 자동으로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영상이 된다고요. 근데 영화라든가 1차 저작물, 그러니까 원 저작물은 저작권자들이 나라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저작권자한테 허락을 받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저는 28세기 폭스 코리아에서 받았는데 왜 28세기 폭스 재팬에서 걸고 프랑스에서 거느냐. 그러면 28세기 폭스 프랑스에 전화를 걸었어. 봉수? 오르는 허락을 해준 적이 없어요? 이럴 거 아니야. 28세기 폭스 코리아에서 한 거지 프랑스에서 한 거 아니잖아요?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똑같이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간다고요. 수익 창출이 안 되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거고 또 우리가 개인이 허락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저작물이 많은 사람들이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법이 아니라니까. 프랑스 말인데 뭔 말? 제가 불어를 되게 유창하게 했는데 다 알아들었어요? 네. 2차 저작물은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는 논란이 좀 돼요. 왜 그러냐? 2차 저작물은 어디까지를 불법으로 재단해야 되는지 아직 확실하게 딱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인터넷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가 유행하고 전 세계가 하나가 되면서, 뭔가 되게 유창해 보이는데, 하나가 되면서 뭐가 됐냐면 우리나라에서만 유행을 하던 무언가가 SNS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알려지기가 쉬워졌어요. 쉬워지면서 뭐가 됐냐면 다양한 문화들이 생겼죠. 그 중에 하나가 2차 저작물, 즉 강남 스타일이 유행을 하니까 뭐가 생겼어요? 그 강남 스타일을 따라서 춤추는 영상들, 그리고 또 그거를 공유하는 SNS들. 유튜브도 SNS의 하나입니다. 뭐 페이스북, 트위터, 그런데 공유가 되면서 그 원곡이 유명해지고 또 그 원곡을 한번 들어보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전이랑은 그 어떤 그 컨텐츠의 유통 과정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떤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 사는 사람이 뭐 어디 저기 유럽 어디에 사는 친구한테 뭔가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주고 싶어. 그러면은 걔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패러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우리 심형 짤방 있죠. 으아 내가 고자라니. 그 짤방을 외국인들한테 보여주면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끼리는 알지.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이고 어떤 내용이고 어떤 장면이었는지 우리끼리는 아니까 우리끼리는 공유가 되지만 외국 애들한테 보여줄 때는 설명을 해야 된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외국 애가 뭐 저기 뭐야 뭐 하여튼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일리언 같은 영화를 봤어. 그럼 나도 에일리언 영화를 봤어. 그럼 에일리언에 나왔던 영상을 뭐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혹은 그 영상에서 뭐 어떤 그 뭐 사진 같은 걸 캡처를 해가지고 뭐 재밌는 멘트를 붙여서 공유를 하고 패러디를 하고 이러면 서로가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저작물이라는 게 SNS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긴 거예요. 뭐 패러디, 밈이라 그러죠. 짤방. 우리나라 말로는 짤방, 외국어로는 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유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2차 저작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그 거부감이 없어진 거야. 만드는 것도 그렇고 보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게 이제 점점 발전을 하다가 SNS에서는 뭐 이미지 몇 장이나 짧은 영상이었지만 유튜브는 그게 아니잖아요. 좀 더 긴 영상이잖아요. 긴 영상이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2차 저작물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2차 저작물에 대해서 관대해진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나 이럴 때는 되게 엄격했어요. 내가 내 노래를 왜 제가 불러? 그리고 쟤는 왜 그걸로 돈을 벌려 그래? 뭐 나랑 수익을 나눈다고? 닥쳐. 나 그 노래는 부르지 마. 이런 거였어.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누군가가 불러줬는데 그래서 원 저작권자의 노래까지 덩달아서 같이 유명해지고 점점 더 이렇게 막 그래서 그러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2차 저작물을 통해서 원 저작물 역시도 수익이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게임이 그렇고요. 노래 같은 경우에는 커버곡이 그래요. 유명한 어떤 분들이 유튜브에서 자기만의 버전으로 뭐 어쿠스틱 버전으로 이렇게 막 자기가 기타를 치면서 부른다든지 뭐 아니면 자기가 편곡을 해서 부른다든지 뭐 했는데 그 노래 때문에 원곡도 같이 덩달아서 유명해져. 그런데 그 수익을 다 가져가니까 너무 미안해. 그래서 다 가져가니까는 그 커버곡을 만들기 위한 그 사람의 노력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저작권 수익료를 나눠 가집시다. 어쨌든 그 저작물의 원 저작물은 나니까 나 얼마 떼주고 나머지 너 가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커버곡도 원래는 유튜브에서는 사실 다 저작권료를 원 저작권자한테 줬지만 그렇게 커버곡을 부르는 사람이나 커버 댄스를 추는 사람들 때문에 원 저작물도 유명해지고 또 그 사람들의 조회수가 오히려 원 저작권자보다 훨씬 더 높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수익을 상식적으로 나누기 시작을 한 거지. 그러니까 2차 저작물이 이제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는 건 불가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리 먼저 2차 저작물을 만들고 후에 허가를 받는,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된 거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2차 저작물을 허락을 받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 만들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원 저작권자가 판단을 할 수 있게. 그게 더 현실적인 거야. 왜냐면 사전에
검사를 받으려면 자, 우리 회사는 말이죠. 그 영상으로 이런 영상은 내보내면 안 되고 이런 영상은 내보내도 돼요. 어? 허락을 했어. 사전에. 그러면 사전에 허락을 받으면 뭔지 알아요? 검토를 받아야 돼. 2차 저작권자가 이게 그 저작권자님 저 그 가이드라인대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내줘. 그 영상을 봤어. 근데 그 영상을 보내주면 바로 보겠어요? 보내주면 바로 보겠냐고. 한참 걸릴 거 아니야. 검토하는데 한참 걸린다고. 검토 시간이 개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근데 검토를 했어. 한 2주 3주 걸려서 검토를 했어. 그런데 저희가 2차 저작물을 검토해 본 결과 몇 가지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되어 이거에 대한 또 안내 사항을 드립니다. 이거 이 장면 수정해 주신 후 다시 보내주세요. 다시 보내. 대수정해서 다시 보내. 몇 주가 또 걸려서 검토를 해.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고.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응? 인터넷 시대에 여기 이렇게 구시대적으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아까 다시 돌아와서 컨텐츠 아이디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컨텐츠 아이디가 단순히 이게 저작권이 위반한 거냐 위반하지 않은 거냐만 판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컨텐츠 아이디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작권자가 나는 이 컨텐츠 아이디에 대해서 누군가가 똑같이 2차 저작물을 만들었을 때 나는 수익을 배분을 하겠다. 나는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정보까지도 사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저작권의 그 어떤 가이드라인에만 내가 그걸 알고 있으면 2차 저작물을 만드는 사람도 별 큰 무리 없이 영상을 만들고 노래도 부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저작물은 불법이다라고 하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불법인지 아닌지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저작권자가 판단할 문제예요. 시청자인 당신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자, 그러면은 내가 만든 영상이 저작권 그 허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영화 영상을 편집을 해가지고 그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을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 근데 난 저작권자한테 허락을 딱히 사전에 받은 것도 아니고 그게 그 영화를 써도 되는지 또 이용 약관이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어. 근데 영상을 올렸어. 근데 올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서 유튜브의 단점이 나오는 거예요. 유튜브의 단점. 유튜브의 단점. 2차 저작물을 만들었는데 저작권자에게 허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2차 저작권자는 도통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어. 이게 그지 같은 거야. 유튜브에서. 그러니까는 항상 초조한 거예요. 뭐 올까봐? 이거 올까봐. 어딨어? 아유. 요거 올까봐. 이게 다시 메일이 올까봐 초조한 거야. 2차 저작권자는요. 잘 만들긴 했는데 이게 허락을 해준 건지 안 해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메일이 올까봐 막 초조한 거야. 뭔 얘기인지 알죠? 왜 그러냐면 자, 위반을 했어. 저작권을 위반을 한 거에 대해서는 통보가 와요. 자, 안 받았던 경우에 대해서는 안 받은 경우, 저작권자가 허락을 안 한 경우에는 이런 메일이 온다고. 그러면은 나는 허락을 안 받았구나. 근데 허락을 받았을 때는 허락을 받았다라는 메일이 안 온다고요. 저작권자가 내 영상을 보더니 얘는 허락을 해줘. 얘는 대신에 우리 영화 가지고 영상 만들었으니까 수익 배분하는 걸로 하고 얘는 저기 컨텐츠 그거 허락해줘 라는 메일이 안 온다고. 그런 알림은 유튜브 시스템에 없어요. 나는 제발 좀 그거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제발 좀 제발 제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영상이 아까 다시 원래대로 결말로 돌아오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걸리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거예요. 저작권에 걸리지 않았다고 내가 저작권을 지켰다라는 뜻이 아닌 거야. 아직 이 얘기는 뭐냐면 저작권자가 아직 판단을 유보했을 수도 있잖아. 유보했을 수도 있는 거고 저작권자가 안 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나는 내 영상 올렸는데 저작권 안 걸렸어요. 또 나는 떳떳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저작권이 걸렸다고 해서 나 저작권법을 위반했네. 나 이제 철컹철컹 하는 거야? 나 벌금 내야 돼? 아니라고. 서면으로만 합의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치? 제가 아까 얘기해드렸던 결론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시스템이 개편이 좀 나는 제발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잠시만요. 예. 자, 전화통화 끝났습니다. 구글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닥치래요. 는 농담이고요. 예. 이제 이사를 해야 돼서 예. 제가 지금 이제 이사 갈 준비 때문에 뭐 이삿짐 센터에서 이제 견적자로 온다고. 예. 그래서 이제 이따가 오시라고. 방송 중이니까 아저씨 저 방송 중이에요. 이따 오세요. 이랬어요. 예. 는 농담이고 이제 이따가 천천히 와주세요. 그랬죠. 천천히 와주세요. 예. 방송 이사 갈 예정입니다. 어쨌든 예, 좀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 유튜브 야 채널 빼. 유튜브에 전화. 에이 영준 채널 빼. 아니 뺄 땐 빼더라도 담배 한 대 정도는 괜찮잖아.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결론으로 돌아오면 이거야.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내가 저작권을 위반을 했든 위반을 하지 않았든 나도 모르고 저작권자도 모르는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시청자가 너 저작권 위반이야. 이 영상 이거 저작권 위반한 거네라고 판단할 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2차 저작물에 대해서 좀 아량을 베풀어 달라라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2차 저작물을 우리는 하겠다가 아니라 2차 저작물이 신고가 걸리고 검열이 되는 건 원 저작권자가 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저작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온라인 판사들은 어찌해야 되나요? 그냥 닥치지 말고 그냥 지들끼리 쿵짝쿵짝 하시라 그러세요. 예. 어차피 저작권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랜선 판사님들은 어차피 그냥 방구석에서 그냥 악플이나 달고 별로 그냥 뭐 이렇게 일단 인류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어떤 인류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게 또 그 사람들이 사는 어떤 삶의 가치잖아. 다른 사람 영상에 가가지고 막 악플 달면서 자기들끼리 막 좋다고 막 그게 그 사람들의 낙이니까 우리가 뭐 그것까지 예, 제지하지 맙시다. 그냥 뭐 내버려둬. 뭐 차단하면 되지 뭐.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이런 이제 저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좀 진지한 얘기로 돌아올게요. 막 이렇게 2차 저작물을 많이 가져다 썼어. 근데 2차 저작물이 단순히 영화 유튜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되게 유명하신 유튜버 분들도 편집 영상 보면 중간중간 짤방이 막 들어가잖아요. 이게 개그 이 뭔 개소리야 뭐 이런 짤방이라든가 아이 내 고자라니 뭐 이런 거라든가
damn 막 이런 그 중간중간 짤방 들어가잖아. 그렇게 내 영상에다가 그렇게 짤방을 집어넣는 것도 사실은 2차 저작이에요. 응? 2차 저작이라고. 그 대표적으로 심형의 아니 내가 고자라니 요 영상을 짤방을 썼다가 저작권 신고 폭탄 맞은 채널이 있어요. 실제로. 자, 이거는 아니 내가 고자라니 어디 저작권자가 누굴까요? SBS야. 예전에 그 뭐예요? 드라마 야인시대에 나왔던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써서 많이 영상을 만들어서 영상을 되게 많이 만들었는데 중간중간 걸렸죠. 다 저작권 신고로 걸려버렸죠. 다 걸려버렸죠. 그래서 수익 창출이 문제가 됐죠. 아마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런 소식들을 어디서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상이고 내가 나오고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뭔가를 하는데 그 중간중간 들어가는 이미지, 영상, 뭐 음악 한 3초 쓴 거 이런 것도 사실은 다 그 원 저작권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단순히 영화 영상을 가지고 편집을 해서 뭐 만드는 영화 유튜버들 뿐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거의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사실상 2차 저작을 하고 있는 거고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게 얼마 전에 그 김영철 씨 광고 찍었잖아요. 4달러 광고 찍었잖아. 그 광고가 왜 지금 야인 시대가 지금 만들어진 지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4달러 하는 게 2019년에 광고로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식으로 2차 저작물을 통해서 뭔가 더 나중에 유행이 되고 뭔가 더 나중에 더 확산이 되고 유명해지니까 그 유명세를 원래 그 했던 원 저작권자가 다시 또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다시 혜택을 보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2차 저작물이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할 수가 없는 게 2차 저작물을 통해서 원 저작권자들도 어느 정도 이득을 보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되게 안 유명한 노래가 있어. 근데 어떤 되게 유명한 커버곡을 부르시는 분이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되게 유명해졌어. 그래서 이 노래 대체 원 저작물은 어떤 노래지? 하고 찾아가지고 원 저작물이 덩달아 유명해졌어. 그러면은 2차 저작물을 불법으로 할 거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나도 혜택을 얻었는데 원 저작권자도. 그리고 또 하나 예전에 어떤 그룹 아이돌 가수 중에도 처음 데뷔한 지 조금 됐는데 아직 안 유명해. 근데 어느 날 유튜브에 누구누구 직캠 누구누구 직캠 떴어. 근데 그걸 보더니 갑자기 그 이후부터 그 영상이 터지고 난 이후부터 그 그룹도 덩달아 유명해졌어. 그래서 그 아이돌 그룹 어떻게 했어요? 그 직캠 찍어준 사람한테 밥 샀어. 항상 잘 보고 있어요. 아이고 발로 2025님 5만원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5만원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5만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5만원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땡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5만원 후원이라니 세상에. 저 후원 이미지 교체해야 되는데 아직 교체 못했다. 어쨌든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간만에 너무 큰 후원이라 후원 멘트가 살짝 꼬이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5만원 후원 감사드려요.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2차 저작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저작권자가 허락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허락을 했다고 해도 우리는 모르는 문제다. 그러니까는 시청자들이 판단할 문제는 눈꽃만큼도 아니라는 거야. 단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2차 저작물이 불법이고 언제 2차 저작물이 잘못된 경우냐?
원 저작물을 대체 가능할 때.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전에 우리 게임 얘기했을 때 그 채팅창에 뭐 스토리가 중요한 게임들은 그렇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한번 잠깐만 볼게요. 그죠? 스토리 중심, 반전 중심 게임들은 뭐 저작권 뭐 예민하지 뭐 그쵸? 뭐 이런 거. 맞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스토리가 되게 중요한 게임이 있어. 근데 그 스토리에서 어떤 반전이 있는데 그 반전을 알면 사실상 그 게임을 다시 플레이할 가치가 조금 희소해지는 게임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경우에 내가 게임 방송을 하면서 엔딩까지 다 보여줬어. 그리고 심지어 엔딩이 그 게임이 알고 보니까 엔딩이 한 10개래. 엔딩이 뭐 진엔딩, 해피엔딩 1, 해피엔딩 2, 배드엔딩 1, 배드엔딩 2, 뭐 무슨 엔딩 무슨 엔딩이 한 10몇 개래. 어? 근데 게임 방송 하던 사람 내가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이번에는 해피엔딩 1 루트로 가보겠습니다. 엔딩이란 엔딩은 다 전부 촬영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거야. 그러면 그거 자체가 원 저작물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일즈 포인트인데 그 영상들을 다 올려버리면 그 게임을 누가 사겠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화를 소개하는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 뭐 한 8분에서 한 20분 사이로 영화를 착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막 중간중간 막 멘트도 막 재밌게 해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만들어다 쳐. 근데 그 영화의 중요한 핵심 정보, 핵심 내용들, 핵심 반전들 다 알려줬어. 다 알려줬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 영화를 굳이 다운로드 받아서 보겠냐고요. 그 영화를 굳이 극장 가서 보겠냐고. 응?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때만 저작권자가 안 돼. 이거 하지 마.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시청자들 역시도 이거는 좀 아닌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원 저작물의 어떤 그 가치를 대체 가능한 수준일 때 실제로 법원에서도 이거 아니야. 이건 안 돼. 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단순히 2차 저작물을 만든다고 해서 제가 아까 전에 2차 저작물은 불법이 아니다. 2차 저작물 가지고 뭐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만약에 그 2차 저작물이 원 저작물의 핵심적인 가치를 대체할 수 있을 때, 대체 가능할 때는 그 2차 저작물은 위반되는 2차 저작물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야. 엔딩 전부 보여주면 5만 풍선 쏩니다. 아시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는 2차 저작물을 좀 많이 만드세요라고 오히려 권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유튜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패러디를 하던 리뷰를 하던 뭐 아니면 뭐 영상 중간에 이렇게 짤방으로 넣던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 관대하게 갑시다라는 게 유튜브의 스탠스예요. 그게 유튜브의 입장이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반대 입장을 가진 곳이 있어. 어디냐면 EU 유럽연합이죠. 자, 영화 리뷰를 스포일러라고 태클 거는 애들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에 스포일러를 했고 스포일러 경고를 했는데도 그렇게 댓글을 다는 애들은 제대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거는 약간 집중력이 좀 안 좋은 거니까 좀 그 의사분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영화 리뷰 말고 영화 스토리에서 진짜 핵심적인 스포일러를 얘기하는 영상들은 그거는 태클 걸어도 뭐 할 말이 없는 거지 사실은. 자 그러니까 이 얘기 넘어가기 전에 2차 저작물에서 스포를 하더라도 원 저작물이 가지는 가치 외에 별도의 가치를 부여할 때 예를 들면 스포 리뷰인데 분석
의미 분석.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다. 이런 걸 하는 거는 그 영화에 담겨진 의미뿐만 아니라 뭔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굳이 스포를 했다고 해서 걸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법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스포했다? 위반. 이런 게 아니라고. 스포를 했는데 이거면 위반. 저거면 안 위반. 이런 거예요. 예. 법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법이라는 게 딱 선긋기처럼 칼로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요거 딱 위법, 요거 딱 그게 아니라고. 다 경우의 경우를 따지는 거라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유럽 연합에서는 제 13조라는 이제 조항을 만들어서 아직 좀 통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 아마 됐을 건지 안 됐을지 아마 봐야지 하는데 저작권 지침안의 입법을 추진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제13조는 이용자에 의한 문서, 음성, 정지, 화면, 동영상 등의 컨텐츠 업로드를 허가하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대해 저작물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각 콘텐츠를 필터링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임.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냥 단순히 영화 뭐 영상 뭐 커버곡 이게 아니라 그냥 내 영상에 내가 막 혼자 나와가지고 혼자 막 까불고 막 이런 영상에 내가 고자라니 이건 뭔 개소리야 뭐 이런 짤방을 넣었을 때 그러한 중간에 들어간 짤방 및 이미지 및 뭐 텍스트 및 이런 거조차도 그거에 그 원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자가 있을 테니 그 저작권을 대조를 해서 그런 거에 위반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유럽연합의 13조예요. 그러니까 그냥 중간에 내가 이미지 한 방 딱 넣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진을 넣을까? 어떤 이미지를 넣는 게 좋을까? 뭐 예를 들어 절규. 그 절규지 절규. 그 옛날 그림 절규. 절규스. 자, 예를 들어서 자, 뭉크의 절규. 이 그림을 중간에 썼어. 근데 이거는 이제 저작권은 없죠. 이제 한참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런 거는. 이걸 썼는데 예를 들어서 이 뭉크의 절규가 저작권자가 지금도 있다고 치면 난 그냥 한 0.3초만 이 이미지를 썼는데 저작권 위반으로 규정을 하자는 거예요. 응? 혹은 거기에 링크세라고 해서 저작물을 이용한 거에 대해서 따로 세금을 부과하자. 뭐 이런 거야. 근데 이 법 자체는 의미는 좋아요. 저작권을 보호하자는 거니까. 저작권자들의 원 저작물을 보호하자는 거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지. 왜냐면 내가 이 뭉크의 절규를 0.3초 동안 이미 내 영상에 썼어요. 그러면은 이 대조하자잖아. 대조. 어디 있어? 여기서 저작물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자 그러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뭉크의 절규가 저작물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고 내가 영상을 업로드를 할 때 그 영상에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분석을 해서 뭉크의 절규 이미지와 동일한 이미지가 있을 때 찾아가지고 필터링 하자.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 서버 비용은 누가 될 건데? 뭐 유튜브에서 그냥 공짜로 돼요? 공짜로 돼? 응?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분석하는데 들어가는 서버 비용과 프로그램 그 인력과 이거는 뭐 어떻게 할 건데? 뭐 그냥 공짜로 해요? 뭐 자동으로 돼 그게?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뭐 컴퓨터가 지가 알아서 분석해 게 아니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애시당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의도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지. 그리고 그런 2차 저작물이 아니 그러니까 유튜브 한 업자만 하더라도 하루에 수만 시간, 수십만 시간, 수백만 시간의 영상이 올라오는데 수백만 시간의 영상이 하루에도 몇 개씩 올라오는데 다 합쳐서 영상 시간을 합치며 그 수백만 시간의 영상을 어떻게 어느 서버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되게 시대에 뒤처지는 법이라는 거지. 의미는 좋은데.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 CEO가 이런 영상을 만들었죠.
유튜브의 대표님께서 직접 이런 영상을 만드셨죠. 자, 이렇게 해서 뭐 크리에이터들이 뭐 하는데 여러분들이 돈 버는 문제가 생겼다. 그게 바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유럽의 13조에 13조 저작권법 13조. 왜냐면 인터넷 세상에서 2차 저작물이라는 것은 정말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를 규제를 하니 당연히 저작권자들은, 그러니까 2차 저작물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중간에 내가 그냥 좋아서 이미지 짤방울을 넣어가지고 영상을 편집하는 사람, 크리에이터든 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법이고 되게 시대에 뒤처지는 거지. 왜냐면 2차 저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건 간에 이제는 하나의 문화가 됐고요. 이제는 그 2차 저작을 통해서 원 저작권자까지도 덩달아서 이득을 보는 그런 어떤 시장 구조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고 점점 건강해지고 있는 거야. 유튜브 때문에 혹은 뭐 페이스북 때문에, 트위터 때문에, 혹은 인스타그램 때문에 원 저작권자까지도 같이 유명해지고 같이 돈을 벌고 같이 이득을 보게 되는 세상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규제가 생기면 다시 인터넷이 없는 시절로 돌아가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단순하게 2차 저작물을 그러하기 때문에 다시 결론으로 돌아와서 2차 저작물을 무조건 불법이라고 규정 지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저작물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 2차 저작물을 통해서 원 저작물이 뭐 이득을 본다거나 혹은 원 저작물의 어떤 그 저작 행위가 좀 더 활발해진다거나 해서 뭐 다 같이 이득을 보면 그건 문제되는 게 없어. 근데 2차 저작물이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 저작물을 대체 가능했어. 그래서 원 저작물이 오히려 손해를 봤다. 그 경우에만 이제 2차 저작물이 잘못이 되는 거죠. 왜냐면 2차 저작물이라는 거는 우리 삶에 굉장히 깊숙하게 이미 들어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브이로그를 칩시다. 자, 브이로그 아까 이제 뭐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생기겠다. 그러면은 주로 많이 하는 게 브이로그예요. 자기 얼굴 자기가 뭐 생활하는 거, 자기가 뭐 이야기하고 싶은 거 막 찍어가지고 평상시에 이제 찍어가지고 영상 올리는 게 브이로그잖아. 그럼 브이로그는 저작권을 위반을 하지 않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작권이라는 거는 우리 사는 세상 모든 곳에 있어요. 여러분이 사진을 찍는 어떤 배경이 되는 건물에도 저작권이 있고요. 여러분이 그 집에서 먹는 밥그릇도 저작권이 다 있어요. 그걸 디자인한 냄비도 다 저작권이 있다고. 근데 그거를 영상으로 찍었어. 내가 돈 주고 산 거지만. 그럼 저작권 위반을 안 했다고 할 수 있어요. 다 한 거라니까. 실제로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광고가 어떤 되게 예뻐 보이는 건물 앞에서 이제 광고를 찍은 거야. 응? 근데 그 광고 영상을 본 그 건물의 디자이너, 그 광고 영상 배경에 나왔던 건물을 디자인했던 디자이너가 그걸 보고 소송을 걸었어요. 너 왜 우리 건물 저작권 허락도 안 받고 저기 찍냐? 응? 찍었어? 그래서 이겼어. 실제로. 그러니까 브이로그도요. 내가 막 길거리에서 찍어. 그럼 길거리에 어디 배경으로 나오는 건물도 사실은 저작권이 있는 거라고요. 사실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도 그 옷을 누군가가 디자인을 했을 거잖아.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고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잖아. 다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저작권이라는 게 없는 공간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진짜 저작권을 완전 100% 프리하게 영상을 만들고 싶으면 알몸으로 나와서 영상을 찍어야 돼. 아무것도 없는 방에서.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왜? 그냥 우리 삶에 익숙한 거고 우리 삶에 그냥 깊숙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저작권을 위반했다라는 그 인지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응? 많은 분들이 그래서 폰트 저작권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폰트 저작권, 폰트 비싸니까 폰트 구매할 돈 없으면 굴림체 쓰세요. 여러분, 굴림체도 저작권 있어요. 굴림체도 저작권이 있는 거예요.
굴림체를 여러분한테 그거 여러분 맘대로 쓰세요라고 준 폰트가 절대 아니에요. 굴림체 궁서체도 사실은 다 저작권이 있고요. 만에 하나 이 그 폰트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난 마음 먹고 난 다 걸래. 그럼 다 걸 수 있어요. 응? 굴림체는 무료 폰트가 아니라니까? 무료 폰트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환경에서는 이미 저작권 다 있는 거야. 그런데 그냥 영화 가져다 썼다고 영화 유튜버들한테 저작권 위반했다고 뭐라고 할 수가 있는 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는 뭐 떳떳해 나는 내 얼굴만 나왔어라고 해도 저작권 지킨 거야라고 그러니까 실오라기 하나까지 다 따지고 들어가면 아니라고요. 사실은 건물, 자동차,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쓰는 뭐 식기, 뭐 컴퓨터 다 저작권자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LG 뭐 상표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어디 뭐 모니터 회사에 모니터 디자인했던 모니터 디자이너야. 근데 나는 내 모니터 디자인이 유튜브 영상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 얼마든지 걸 수 있다고요. 어? 어? 이기기는 좀 어렵겠지. 이기기는 좀 어렵겠지만 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작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냥 그런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는 뭐 그런 게 뭐냐면 저작권을 그냥 단순하게 뭐로 생각하냐면 노래, 영화, TV 영상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정도로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저작권의 범위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이제 익숙하게 있는 거, 우리 삶의 근처에 있고 익숙하게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삶의 한 부분이니까 저작권 위반으로 보질 않는 거죠. 왜? 나는 저 건물에 들어가고 싶은데 저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고 싶은데 저 건물이 어떻게 찍어도 배경에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응?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저작권으로 이제 실제로 법정까지 가면은 이기기는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2차 저작물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차 저작물은 목적과 수익 또는 원 저작물 대체 이거에 이런 여러 가지 세세한 조건들을 다 따져야 되니까. 그래서 유튜브에 유럽 영화들 리뷰가 잘 안 보이던가요? 아니 뭐 유명한 유럽 영화가 많지 않잖아요. 유럽은요 영화 많이 안 만들어요. 우리나라가 영화를 많이 만드는 거지. 유럽 뭐 스웨덴 뭐 이런 데는요 영화 많이 안 만들어요. 뭐 1년에 한 20편 만들면 많이 만드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재밌게 보는 영화들은 뭐 1년에 뭐 한두 편 될까 말까 이러잖아요. 유럽은 그렇게 영화를 많이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예.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제 아시아 쪽에서 좀 많이 만드는 거지. 예, 그렇게 많이 안 가세요. EU 저작권 통과될 것 같아요? 그래요? 한번 봐야지. 또 그런 거 팩트 체크 한번 해. 저작권 위원회 가면은 또 있겠지? 저작권 동향. 어. 13조는 없고 이 유럽 최근에는 없네요. EU's 검색 소식 그 나라는 영화 잘 안 보나요? 그쵸? 유럽은 많이 안 보죠. 우리나라가 유독 많이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인도하고 중국이 유독 많이 보는 거고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많이 보지 않아요. 아이고 마이크 건드렸네요. 아무튼 EU 저작권에 관련돼서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뭐 아직 지금 정확하게 어떤 소식이 EU 그 13조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아직 몰라서 예. 그건 좀 봐야지 알고요. 정확하게. 왜냐면 여기에서도 아직 결정이 안 됐거든.
단순히 그럴 것 같은데라고만 하기에는 좀 그래요. 정확하게 따져봐야 돼. 음, 음, 그거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그쵸. 12월에 마무리 안 됐죠. 뭐 2월 말에 된다고 했는데 모르겠네. 왜냐면 그게 이제 입법이 되고 법 땅땅땅 해서 이제 통과돼야지 되는 거니까 그건 좀 자세한 뉴스가 나오면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여기 있어요 링크 뉴스 링크가 있어요 저작권 관련해서 그 13조가 통과했다. EU 13조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이거는 예전 거고 최근 거 나무위키 말고 옛날 거 말고 아니 뭐 FTA 협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 법이 통과가 되는지를 봐야지 날짜. 아이고 마이맹님 팔로우 감사드립니다. 아직 확정 안 됐지?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네. 뉴스 링크 감사드립니다. 동의했어. 동의한 근데 통과된 거야 이 그러면? 통과가 된 거야? 음. 2년 이내에 시행된다. 아 시간이 좀 남았군요. 통과는 됐는데 근데 이게 업로드 필터라는 게 이게 되겠어 현실적으로? 참 난 의회가 남아. 그러니까 아직 완벽하게 통과가 된 건 아니네요. 일단 동의는 받았는데 그죠? 그리고 동의가 되고 회원국의 승인을 거친 뒤에 2년이니까 아직 멀었어요. 예. 우리 그동안 꿀 빱시다. 우리 그동안 2차 저작물로 꿀 빱시다. 예.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의도는 좋아요. 의도는 좋고 다도 뭔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원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보호하자는 건데 결국에 이게 목적은 뭐냐면 정치라는 거는 사실 다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링크세처럼 세금 내라 이거고 어 세금 내라 이거예요. 사실은 그건데 결과적인 목적은 그건데 음 근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뭐 기다려 보죠. 예. 그래서 뭐 EU의 판단이 뭐 이게 통과가 될지 뭐 보류가 될지 뭐 반려가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감사드리고요. 예. 아니 좋은 법들 놔두고 왜 저런 쓸데없는 거에 또 세금 쓰려고 참 이해가 안 되네. 뭐 조용히 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 잘 못 들었어요. 안 불렀어 조용히 해. 우리 기가진이가 진이가 갑자기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거예요. 자 이제 결론으로 돌아오면 유튜버 여러분들 당신이 올린 영상이 저작권에 걸렸다고 해서 저작권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요. 유튜브 저작권에 또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콘텐츠 아이디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저작권을 떳떳하게 지킨 것 역시도 아닙니다. 왜냐? 그 저작권자가 아직까지 판단을 유보했거나 아직 안 봤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저작권은 그리고 시청자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저작권자 사이의 문제지 우리가 나서 가지고 이거 저작권 위반인데요. 이거 어쩌고 저쩌고 했네요. 이거 저쩌고 했네. 이거 도둑놈이네 도둑놈.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걱정은 할 수 있어요. 걱정. 이거 혹시 위반한 거 아닌가요? 엉주님 채널 사라질까봐 걱정되네요. 뭐 이런 걱정은 할 수 있지만 너 도둑놈이야. 2차 저작은 불법이야. 라고 하는 거는 진짜 정말 세상 한 몇 년 안 살아본 세상 경험 사회 경험 한 1년도 안 되는 랜선 판사들의 뇌피셜로 나온 거다.
각자의 저작권자가 판단할 문제예요. 그 왜 그 유튜브에서 뭐 거리 노래방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도 저작권 때문에 좀 부침을 겪다가 되게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죠. 어? 그러니까 그게 내가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그러니까 2차 저작물을 만드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2차 저작물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원 저작물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원 저작물의 어떤 이득까지 침해를 하는지 그거를 항상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영화를 뭐 원 저작권자가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그런 것들을 항상 고려해서 영상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유튜브 내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는 그 보호 시스템과 실제 우리 생활에서 적용되는 저작권법은 매우 다르다. 그렇게 실오라기 하나까지 콕콕 꼬집어서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답 없어요. 세상에 저작권 프리한 게 어딨어. 그러니까 호들갑 떨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 뭐 알아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결할 문제인데 그 시청자들이 왜 나서가지고 왜 우리 랜선 판사님들 렌로스쿨 나온 사람들, 렌로스쿨 나온 사람들, 실제로는 헌법 책 이런 거 한 번 들여다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뉴스라든가 뭐 아직 입법하고 법안 통과도 안 됐는데 가지고 와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이거 다 이제 위반이야 뭐 이러면서 우리 또 랜선 팬세님들께서 또 참 그런 걸 보고 있으면 불쌍해요, 사실 저는. 어쨌거나 그렇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이런 2차 저작물을 만드시는 거에 대해서 그냥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를 만들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차 저작물을 만들었어도 그 영상을 통해서 그 원 저작권자도 좋아하고 원 저작권자도 즐겁게 보고 그런 영상을 만들면 누가 뭐라 그래, 그죠? 시청자들 랜선 판사들만 뭐라 그러지? 랜선 판사들이나 뭐라 그러지 뭐. 정작 당사자들은 해피한데 정작 당사자들은 해피한데 보는 사람들이 불편한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브스가 심형물 맘에 안 들어서 차단받다가 4달러 미미 버거킹 광고까지.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즐겁게 하고 있는데 왜 저작권자가 요새 저기도 모르고 요새 추세도 모르고 그러냐 이 말이자.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는 그냥 응원하거나 시청자들은 응원하거나 걱정하거나 그 정도만 하면 돼요. 괜히 막 나서가지고 불법이야, 도둑놈이야, 이 새끼 나쁜 새끼야 막 이러면서 지들끼리 막 저그들끼리 막 마녀 사냥하고 저그들끼리 막 좋다고 막 좋아 죽지 아주 그냥. 신고폭탄은 그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이게 신고폭탄이 참 신고폭탄은 제가 지난번 뭐 라이브 때도 뭐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일반 우리도 신고할 수 있어요. 우리도 유튜브 들어가서 이 영상 신고 버튼 눌러가지고 신고할 수 있어. 근데 그 신고가 대량으로 접수가 되면 유튜브에서 일단 제재를 가해요. 일단. 자, 왜 그러냐면 유튜브는 사람이 검토하고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그 규모를 이미 넘어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컨텐츠 아이디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이 개념 저작권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자동으로. 근데 그 자동으로 거르는 거 역시도 자동으로 거르는 거 역시도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100% 정확하게 고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영화 풀로 올리는 사람들이 안 걸리고 올리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고라는 그 시스템이 있는 건데 신고가 여러 건이 해서 이제 다량으로 박히면 이거 문제가 있는 영상이구나 해서 유튜브는 일단 뭘 하냐면 자동적으로 그 영상을 일단 내려버려요. 자동으로. 그랬는데 만약에 항소가 안 들어왔어. 그 영상을 올린 사람한테 이거 억울해요. 이거 아니에요라고 항소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영상은 불법 영상이었구나 하고 시스템이 판단하고 시스템이 알아서 처리를 하는 거야. 근데 항소가 들어와서 이거는 저작권 위반한 영상도 아니고 그런 뭐 끔찍한 영상도 아니고 안 좋은 나쁜 영상이 아닙니다.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항소가 들어와야 유튜브에서 이제 그때서야 직접 사람이 영상을 검토를 하는 거예요. 직접 검토를 해서 우리 가이드라인을 침해한 게 없는지 이게 잘못된 신고인지 제대로 된 신고인지를 판단을 직접 사람들이 한다고. 그래서 오케이가 되면 다시 영상을 풀어주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악용하는 집단이 있어요. 예전에 그 어린 친구 뭐죠? 동치미 먹고 막 그 귀여운 친구 있잖아요. ASMR 막 옆에 이렇게 그 핸드폰 마이크 이렇게 옆에 볼살에다가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막 귀엽게 동치미 먹고 그게 왜 삭제된 줄 아세요? 신고 폭탄을 하는 집단이 있어요. 그 단톡방이 있거든요. 단톡방? 그거 어떤 커뮤니티에서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하는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어린애는 돈 맛을 알면 안 돼. 이러고서 신고한 거예요. 그 영상이 나빠서가 아니라 뭐 잘못된 위험하고 뭐가 잘못이 있는 영상이라서가 아니라 단톡방에서 나온 메시지가 그거예요. 어린애가 돈 맛을 알면 안 돼. 그러고서는 단체 신고한 거야. 집단 신고한 거예요. 그 단톡방에서 좌표 보낸다고. 야, 이 영상 이거 이러해서 저기 하니까 기분 나빠. 신고하러 가자. 막 가서 막 신고하는 거야. 그 단톡방이 몇 개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취재해본 결과 몇 개 있어요. 뭐 어떤 단톡방은 600명 정도가 있는 방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저는 들어가 보진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저작권을 위반을 했다거나 정말로 이게 보면 안 되는 영상이라거나 뭐 이런 그런 거를 정상적으로 걸러내야 되는데 그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악용을 해서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돈 버는 게 싫대. 근데 그게 그 어린애 채널이겠어요? 엄마 아빠가 같이 봐주고 같이 하는 거겠지? 참나. 그렇게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신고하고 너무 예뻐서 신고하고 못생겨서 신고하고 막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또라이들이에요. 유튜브로 그러니까 남들이 잘 되는 꼴을 보기가 싫은 거야 그냥. 또라이들이지. 인생 진짜 산소 낭비하는 산소충 새끼들이지 그런 애들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시스템을 왜 해가지고 인력 낭비를 하냐고. 그죠? 아니 그렇게 해서 항소를 해서 유튜브 회사에서 그거 영상을 검토하면 그 시간이며 그 인력이며 인력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쓸데없는 거에 시간 낭비한 거 아니에요. 진짜 막상 검토를 해야 되고 진짜로 그 걸러내야 되는 영상을 그 봐야 될 시간에 마이마이백님 그런 뇌피셜은 위험해요. 예. 애기가 몰래 채널 위험해요. 예.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농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애들도 뭐 만들 수 있겠지. 뭐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나쁜 영상이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기가 몰래 채널 만든 게 뭐 불법이에요? 애기가 몰래 채널 만들어서 애기가 몰래 영상 만든 게 뭐 불법이야?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그 공지 올리고 막 이랬으니까 MCN 통해서 올리고 막 이랬으니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게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런 걸로 이제 인식이 되면서 그 뭐 원래 커뮤니티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커뮤니티에서 방구석 찐따들이 하는 게 그런 거야.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게 커뮤니티에서 하는 거예요. 그, 나도 그런 막 유튜브 커뮤니티들 있잖아. 유튜브 관련된 커뮤니티에서 다 대부분이 뭔 줄 아세요? 나는 쟤랑 똑같은 영상 만들었는데 난 망했어. 나는 돈이 안 벌려. 야, 기분 나빠. 저 새끼 신고할래. 이거야. 실패자들이 모인 곳이 그런 커뮤니티예요. 그러니까는 남 잘 되는 걸 못 보고 그냥 뭐만 했다 하면 신고하고, 그래놓고 신고 걸려서 영상 삭제되면 좋아하고 막 자기들끼리 막 자위하고 이러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가 저는 그래서 싫어요. 근데 사실 항소하면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아주 정상적으로 복귀가 된다는 거. 물론 제가 지금 뭐 유튜버라서 뭐 유튜버의 편을 든 것처럼 들으실 수는 있겠으나, 또 조금만 제가 이제 아는 사람, 이게 여러분들도 충분히 알만한 사람인데, 그분은 진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떳떳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작권 개념이 진짜 쇠똥구리가 굴리는 쇠똥 덩어리 그냥 그런 사람도, 그런 유튜버도 실제로 있습니다. 네. 누구라고 말은 못 드리겠는데요. 실제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무리 상식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 상식이 없지? 저는 그냥 깜짝 놀란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예. 몇 명 있어요. 좀 유명하다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왜냐면 유튜버는 워낙에 카테고리가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 뭐 누구라고는 당연히 말씀 못 드리고, 뭐 얘기도 하지 마시고 추측도 하지 마세요, 채팅창에서. 하여튼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실제로. 저작권이라는 개념이라든가 그거를 보호해야 된다, 그거를 뭐 같이 가야 된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돌대가리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세상 깜짝 놀랐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미친 거 아님?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더라. 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건전한 컨텐츠, 좋은 컨텐츠라는 건 뭐냐면 나 혼자만 먹고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내가 나와서 나만의 오리지널을 만들던, 혹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을 해서 어떤 2차 저작을 만들던, 뭔가 같이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좋은 컨텐츠라는 거지. 좋은 컨텐츠라는 거지. 뭐 그냥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러는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설령 그게 저작권을 그 법 아래, 그러니까 법이 보호하는 그 안에서 만들었다 치더라도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어쨌든 저의 결론은 그래요. 저작권자의 원 저작물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득을 지키는 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고요. 2차 저작물을 만드는 사람들 역시도 그거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영상들을 제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걸렸다고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또 유튜브에서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저작권을 지킨 것 역시도 아닙니다. 늘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청자가 판단할 문제 역시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는 그냥 즐겁게 보고 재밌으면 그냥 땡이야, 시청자들은. 저작권자들 사이에서 판단할 문제를 우리가 굳이 나서서 이를 키울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저작권 보호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원 저작권자의 의견이겠죠. 아무리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고, 아무리 어떤 강력한 법이 있고, 아무리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고 치더라도 원 저작권자가 나는 끝까지 나는 싫어요라고 하면은 그건 원 저작권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2차 저작물들이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 순리고, 또 그에 따라서 저작권법도 조금씩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유럽연합의 제13조 같은 경우는 그거를 취지는 좋으나 실제 그 법의 시행령 같은 경우는 좀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그러니까 그 좋은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2차 저작물은 무조건 딱
두부를 칼로 자르듯이 위반이다, 법을 어긴 거다라고 딱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잘 고려해서 영상 제작들을 늘 해 오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또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최대한 많이 찾아보고 지킬 수 있는 거는 지키고, 예. 그 안에서 영상을 만들어야지. 아씨 나 몰라, 나 이 뭐 저작권이고 자시고 그냥 나 혼자 내가 알아서 다 할 거야 그러면은 개폭망합니다. 그 이제 그 단톡방에서 이제 당신의 영상이 예, 짱 하고 이제 야 이 새끼 건방져 신고해 단톡방에 신고 대상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어쨌든 그렇고요. 우리가 뭐 저작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봤는데 뭐 답이 없는 거, 답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시작해놓고 답이 없는 것처럼 끝이 나서 저도 좀 찜찜하긴 하지만 뭐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고 또 얘기할 건 얘기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시간을 들여서 유튜브 저작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만약에 저작권에 걸리더라도 뭐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어떻게든 활용을 해서 서로 잘 저작권도 같이 지키고 같이 수익도 같이 지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방향을 찾으면 얼마든지 방법은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게 언제 정해진 룰이 뭐 이 세상이 우주가 창조되면서부터 있었나요? 아니죠. 다 사람이 만든 법이고 다 사람이 만든 어떤 규칙이에요. 옛날에는 운전하면서 전화하는 거 불법 아니었죠. 심지어 옛날에는 카폰이 있었습니다. 카폰. 자동차 안에 전화기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전화하면서 운전하면은 불법이죠. 마찬가지로 2차 저작물도 과거에는 뭐 되게 엄격하게 다뤄졌었다 하더라도 지금 시대에 2차 저작물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순서란이 이루어진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아량을 좀 넓혀서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생각해볼 그럴 가치는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사람이 만든 거고 사람이 지킨 거고 또 필요하다면 조금씩 바꿔가는 거, 좀 더 변화에 익숙해지고 변화의 물결에 타는 것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니까 또 그런 취지에서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자, 어찌됐거나 유튜버들도 잘 모르는 유튜브 저작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고요. 뭐 부족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유익한 내용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저작권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 뭐 이런 것들 많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즐겁고 유익한 라이브 영상 그리고 영화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유바.